그러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계속 좋아진다고 보고 사도 되나요? 아, 왜 삼성전자를 사? 삼성전자가 50% 갈 때 삼성전자 뒷단에 있는 애들은 200~300%씩 가는데 그놈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유럽이 5년 안에, 2030년 안에 자체 방위력을 러시아에 대적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추려고 하는 거가 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어떻게 보면 1분기가 바닥이다라는 거예요. 2분기 회복, 3분기에 좀 좋아지는 거. 이렇게 그림으로 보고, 그거는 HBM만이 아니라 레거시 반도체로 들어가는 건데, 그 이유는 윈도우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지. 그동안 윈도우 10 쓰던 거 다 종료됐고, 그 윈도우가 바뀌면 그거 다시 깔아야 되니까 컴퓨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아주 오래된 거는 왜 안 돌아가니까. 옛날 컴퓨터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귀찮으니까 바꾼다. 그런 사이클이 한 번. 그러니까 PC가 좋아지는, PC가 완전 그동안 죽었었는데 그 논리로 지금 바닥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계속 좋아진다고 보고 사도 되나요? 나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왜 삼성전자를 사? 삼성전자가 50%갈 때 삼성전자 뒷단에 있는 애들은 200~300%씩 가는데 그놈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삼성전자를 때려 박는다. 그럼 삼성전자 가고 나면 삼성전자 벤더들, 소부장애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있다가 가동률 엄청나게 올라갈 텐데, 그럼 걔들을 사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얘기했던 게 이제 흑묘 백묘론을 들고 들어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사이 엄청 안 좋은데, 이제 돌았던 게 뭐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에다 물량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ALD 장비라고 그래갖고 오토믹 내 CVD 장비의 일종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15체어에서도 여러 번 커버를 했던 종목이고, 그때부터 이미 1년 전부터 얘기가 됐던 게 삼성한테 납품한다. 근데 원래 걔는 5년 전부터 삼성에 납품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여태까지 뭐 믿는 사람 몰라서 납품해야 납품하는 줄 알지. ALD 장비는 앞으로, ALD 장비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은 그냥 선단 공정, 첨단 공정 어쩌고 하면 그냥 계속 보면 돼요. 그냥 걔들은.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HBM 쪽도 삼성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레거시 쪽에도 이제 중국이 못 따라오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부장이나 부품들이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TSMC한테 그걸 넘긴다? 넘긴다고 했으면 뭐 사즉생 뭐 이런 얘기 했겠어? 간지 떨어지게. 나 진짜.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TSMC의 대체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기회죠. 왜냐하면 타이완은 굉장히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 코앞이에요. 미국이 지금 함대 수준으로는 물론 이길 수 있지만, 다 끌어다가 때려 박으면 늘 이길 수 있지만, 대만을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오키나와 사세부부터 시작했고, 여기다 해가지고 거기서 항공모함 띄워가지고 그걸 막을 수 있다? 그거 못 막아요. 중국 애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군사작전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TSMC만 그 자리만 세이프 존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킬박스를 만들어서 다 부셔버리고 그냥 다 먹어버릴 수도 있다고. 중국의 화력이 그 정도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정학적으로 TSMC에 몰빵을 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면 살려고 할 거다.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이런 정치적인, 지금 탄핵 대통령이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이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정치가 안정이 되면, 경제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특히 자본시장법 같은 거 계산해서 뭐 분리과세를 한다거나 알까기 같은 거 이제 못하게 하고 센티멘트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한국 시장을 살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우리는 자본 조달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탄탄하게 외자가 들어오니까. 그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내리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가 내리는 거가 별로 중요하진 않을 것 같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조선, 방산, 변압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너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야 돼, 지금. 근데 이제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한국을 롱 올리 펀드가 들어올 지수 대역은 아니야. 2700이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비해서 싸지. 그러니까 걔를 살 수 있어. 근데 롱숏 펀드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담고 서브시드리들이나 중소형주 많이 오른 것들 다, 뭐 조선주 이런 것들 막 PBR 지금 막 몇 배로 올라간 거 그거 다 지져가면서
요거 쇼치고 이거 롱치고 이런 식으로 잡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수는 내리면 살려고 할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 찾기가 무지하게 힘들 거다. 방사는 내가 진짜 꽂아놓고 막 한 두세 시간 얘기해도 내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유럽이 5년 안에, 2030년 안에, 지금 유럽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2030년 안에 자체 방위력을 러시아에 대적할 수 있는 상태로 갖추려고 하는 거가 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걔들 여름 되면은 석탄대 가면서 지금 에너지 수급이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전 빼자는 거, 원전 뺐다고 생각해보세요. 화력발전소 돌려가지고 이게 돌아가겠어요? 공장이 전기세가 엄청나게. 삼성전자 전기세가 하루에 몇십억씩 나오는데 안 돼. 제조업의 핵심은 전기야.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리고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생산시설과 밸류체인이 중요한데 독일이나 프랑스도 전반적으로 다 갖고 있질 않아요. 통합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엔진은 너 스웨덴에서 만들고 날개는 프랑스에서 만들고 그 기계 부품은 그리스에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너 저기 이탈리아 너 있지? 거기 이제 엔진 부품 거기서 만들어라. 이게 다 논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집약적으로 뭔가 나오는 부분들이 없다. 이게 지금 문제고, 그럼 그거를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가 지금 숙제로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5년 안에 지금 우리 창원이라든가 울산에서 갖고 있는 그 캐파를 5년 동안 할 것 같으면 미국이 왜 조선소를 우리한테 와갖고 그걸 짓자라고 우리하고 손잡자갖고 했겠어요. 그것도 수리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5년 안에 유럽이 그걸 통합적으로 다 하는 거 그거 어려울 것 같다. 어느 정도는 그것 때문에 센티멘트가 망가질 수 있겠지만 조금 저거 할 거다. 그리고 또 파고들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지 생산이라고 하는 카드가 있어요. 폴란드에서 2차 탱크, 자주포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 현지 생산의 다른 말은 뭐냐면 조립을 거기서 시킨다는 거예요. 80%는 여기서 갖고 가. 그리고 20%를 거기 조립을 줘. 그 왜 그러냐면 그 장비가 고장 나잖아요. 그럼 그거 창정비 같은 거 들어가야 돼. 기차로 싣고 창원으로 다시 가, 공장으로. 가면 그거를 다 나사 베어링 하나까지 다 뜯어내.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처럼 그걸 하는 게 창정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탱크라고 하는 거 갖다 놓고 가서 포만 넣으면 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정 수준 하게 되면 그거 다 분해 조립해야 되는 공장이 있어야 돼요. 정비 공장이.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봐야 분해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지어주는 거지. 그게 20%.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폴란드에 있고 루마니아에 있고 헝가리에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들 공장 아니야. 자기들. 그러니까 결국엔 니들이 해서 니들이 가져. 만들어 니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거는 오히려 더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세 번째로 뭐냐면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는 자주포하고 탱크나 막 이런 것들을 사잖아요. 근데 그게 유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폴란드가 우리하고 비슷해. 중국이 세지면 우리 건너서 일본 가고, 일본이 세지면 우리 건너서 중국 가고 하면서 우리가 전쟁을 많이 겪었잖아요. 폴란드가 유럽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나라고 국민성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걔들은 지상전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중요한 거는 이제 러시아하고 거리가 이제 다른 국가들은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애들이 딱 앞에서 버티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거기서 몸빵 치고 있는 거잖아요. 맞다, 러시아 포탄은. 예. 근데 러시아가 필요한 게 뭐였겠느냐? 제일 필요한 게 뭐였겠느냐? 이번 전쟁에서. 그걸 생각해 보면 탱크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게 보급선이 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행기, 항공 이런 것들만 잘 제어하고 전투기만 떠서 자기네 나라 영공 정도만 지킬 수 있는 정도만 우크라이나가 됐다라고 하면 이번 전쟁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러니까 결국엔 그 유럽이 다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미사일 날라오는 거 막아야지. 그러면 AMD잖아. 그럼 KAMD, 코리아 에어 미슬 디펜스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SM2, SM3 들어가는 거. 항공기는 SM2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맞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있어. 마하 막 6, 7, 8로 막 날아다니면서 뭐 봐도 못 가고, 이제 레이더로 탐지가 불가능해. 이 레이더 스코프에 다 들어오질 않는 거. 그런 것들 맞추는 거 뭐 MSM 이러면서 뭐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막는 방어 시스템이 들어갈 거고, 이제 전투기의 전투 반경을 봤을 때 걔들이 넘어 올라가면 유럽에서 병참을 해갖고 온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KF-50 정도면, 경비행기 떠서 가라앉을 정도면 막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신범은 못해도. 근데 만약에 KF-21이다 라고 하면 해볼 만하지. 근데 안 가져갈 거야. 왜냐면 그게 아구가 안 맞아. 왜냐면 유럽 무기체계하고 우리는 한국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안 맞는데, 다행인 건 KF-21이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의 타우루스나 이런 것들을 끼워서 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주변 국가가 문제죠. 러시아, 독일, 아니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이런 데는 지들이 알아서 방어를 할 텐데 그 조그만 중소형 국가들은 어떻게 할 거냐. 걔들은 우리 걸 사다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센티멘트는 부러지지만 결국에 하다 보면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센티멘트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유럽이 비면 유럽은 지들 거 하기도 바쁘니까 중동, 동남아시아 어떻게 할 거야. 걔네 잡아야지. 요번에 15 채워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